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요. 어떤 분들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뜨거운 발걸음을 옮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편에 속했습니다. 제게 세상은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곳이라기보다 냉정한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장과 같았거든요. 사랑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야 하는 인생, 최대의 투자 상품이라고 믿었습니다. 30 중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자리를 잡고 적당한 자산도 모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줄 완벽한 배우자를 찾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희주 씨였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나러 가던 날, 제 머릿속에는 설렘 대신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학벌, 직장, 부모님의 노후 준비 상태, 그리고 향후 20년간 그녀가 내 사회적 지위에 기여할 무형의 가치까지 말입니다. 저는 사랑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수익률 높은 우량주를 매수하러 가는 차가운 투자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1분이라도 늦으면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시계를 보던 그때 희주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예의 바르게 목례했지만 제 눈은 이미 그녀의 옷차림과 가방 브랜드, 그리고 걸음걸이에서 묻어나는 가정 환경을 매섭게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희주 씨. 3분이나 일찍 오셨네요. 저는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분을 뵈면 무척 신뢰가 갑니다. 오늘 이 만남이 서로의 미래를 위해 아주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준우 씨. 생산적인 시간이라니. 조금 딱딱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준우 씨가 자기 관리에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지는 단번에 알겠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희주 씨의 그 따뜻한 미소조차 제게는 리스크가 적은 온화한 성격이라는 데이터로 치환되었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부드러운 말투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핵심 역량으로 분류되었죠. 참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귀한 자리에 마음은 집에 두고 숫자만 적힌 장부만 들고 나갔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라면 내 인생의 가치를 최소한 15% 이상은 끌어올려 줄 수 있겠다고요. 그녀가 차를 마시는 모습, 웃는 각도, 심지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제 기준표에 맞춰 점수를 매겼습니다. 제게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내 사회적 성공을 뒷받침해줄 가장 효율적인 파트너에 불과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점수를 확인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번 투자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동시에 가장 차가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빌린 지독하고도 정교한 계산의 서막이었죠.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대할 때 마음의 소리보다 머릿속 계산기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적은 없으신가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희주 씨와의 만남은 제게 연애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관리되는 프로젝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매주 데이트 코스를 짤 때마다 엑셀 시트를 펴는 기분으로 맛집을 검색하고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세심하고 자상한 남자였겠지만 사실 제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정도 가격의 식당에 데려가면 그녀는 나를 능력 있는 남자로 평가하겠지? 이 선물은 이 정도 브랜드니까 내 체면을 세워주기에 충분하겠군 하는 계산이 늘 진심보다 앞섰던 겁니다. 희주 씨, 오늘 예약한 곳은
야경이 정말 좋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 정도 뷰를 보려면 한 달 전부터 예약이 필수인데 제가 운 좋게 자리를 잡았죠. 우리 사이의 가치를 증명하기에 이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와, 정말 멋지네요, 준우 씨.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준우 씨, 가끔은 이런 화려한 곳 말고 우리 그냥 동네 시장에서 떡볶이도 먹고 편하게 산책하면 안 될까요? 전준우 씨랑 그냥 편하게 웃고 떠드는 시간이 더 소중하거든요. 희주 씨의 그 소박하고 따뜻한 제안마저 저는 가성비 좋은 태도로 해석했습니다. 아, 이 여자는 나중에 가계부를 맡겨도 사치하지 않겠구나 하며 마음속 점수판에 플러스 점수를 매겼죠. 진심으로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정말 행복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이라는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자재로서 그녀가 잘 기능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녀와의 대화 시간조차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그녀가 직장에서 겪은 소소한 갈등을 털어놓거나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면 제 머릿속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대화는 생산적이지 않은데 이 시간에 차라리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거나 미래 설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오만한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모난 부분을 보듬고 비효율적인 시간 속에 머무는 것임을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희주 씨, 그런 고민은 사실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감정 소모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살 아파트 단지나 노후 설계에 대해 대화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니까요. 제 차가운 말에 희주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그것을 현실적인 조언에 수긍하는 모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승리감에 도취한 투자자처럼 미소 지으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제 장부에는 여전히 높은 수익률이 찍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장부 어디에도 희주 씨의 마음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믿었던 그 시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애가 1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이 관계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이제 슬슬 결혼이라는 다음 단계의 투자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었죠. 하지만 제가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을 때 희주 씨의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채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쏟았던 물질적인 배려와 정교한 계획들이 정작 그녀에게는 갚아야 할 빚처럼 무겁게 다가갔던 모양입니다. 어느 주말 저녁 평소처럼 제가 미리 정해둔 코스로 데이트를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희주 씨가 차 안에서 평소와 달리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더군요. 저는 그 침묵조차 피로 누적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치부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애썼습니다. 물론 그 방법조차 아주 계산적이었죠. 희주 씨,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내일은 우리가 봐두었던 아파트 분양 홍보관에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컨디션 조절 잘해야 해요.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곳이니까요. 준우 씨, 가끔은 우리가 연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준우 씨가 말하는 우리 미래 안에 진짜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있긴 한가요? 나레이션 희주 씨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노력을 몰라주는 그녀의 태도가 야속하게만 느껴졌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앞날을 닦아놓고 있는데 왜 저런 감정적인 소리를 할까 싶어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제게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었기에
그녀의 서운함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이즈에 불과했습니다. 희주 씨,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봐야죠. 감정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준비하는 게 다 누구를 위한 건데요. 결국 희주 씨랑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투자잖아요. 희주 투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다고요. 준우 씨. 조건이 맞아서 곁에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궁금해해주는 그런 사람이요. 준우 씨 옆에 있으면 제가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에요. 마치 등급이 매겨지는 상품처럼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씹어보는 대신 제 장부를 검토했습니다. 감정 소모 리스크 발생, 관리 필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다음날 줄 비싼 선물을 결제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한 것이라고, 이 정도 투입물 인풋이면 다시 평화라는 결과물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죠. 진심 어린 사과나 따뜻한 포옹 한 번이면 해결될 일을 저는 끝까지 숫자로 풀려 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관계의 손절매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숫자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배우게 됩니다. 관계의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주말 오후 평소처럼 제가 예약해둔 깔끔한 카페에서 희주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도 우리가 함께 분양받을 아파트의 대출 금리와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해 열띤 강의를 늘어놓고 있었죠. 제 눈에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지만 맞은편에 앉은 희주 씨의 눈동자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희주 씨, 이번에 발표된 정책 보셨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자금을 운용하면 5년 안에 자산 가치를 2배로 불릴 수 있어요. 제 안목 믿으시죠? 이제 우리 결혼 날짜만 확정하면 모든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겁니다. 준우 씨, 이제 그만해요. 그 포트폴리오라는 말 정말 듣기 괴로워요. 준우 씨 옆에 앉아 있으면 제가 당신의 인생을 빛내줄 장식품이나 수익을 내야 하는 투자, 자산처럼 느껴져서 더는 못 견디겠어요. 희주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계산기 상으로는 지금이 우리 관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황금기였거든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고 이제 수확할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하차하겠다니요.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투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본능적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희주 씨, 지금 감정적으로 굴어서 얻는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시간, 감정, 비용, 이 모든 기회비용을 다 날리겠다는 건가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만한 조건의 남자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거봐요. 끝까지 손해와 조건이네요. 준우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조건을 사랑했던 거예요. 당신은 제가 아플 때 걱정해 주기보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할 사람이고 제가 슬플 때 안아주기보다 감정 기복이 업무 효율에 끼칠 영향을 따질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제 당신의 장부에서 빠지고 싶어요. 파산 신청이에요. 우리 관계는. 희주 씨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카페 안에서 제가 느낀 건 가슴이 찢어지는 상실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들인 프로젝트가 무산된 것에 대한 허탈함과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라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우리 사이에 들어간 비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숫자를 두드릴수록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장부상의 숫자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왜 제 마음의 잔고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진심을 주지 않았으면서 진심을 받길 원했던 저는 아주 오만하고 어리석은 투자자였습니다. 희주 씨가 떠나고 난 뒤 제 삶은 다시 제가 그토록 원하던 극강의 효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 코스를 짜느라 고심할 필요도 없었고 비싼 레스토랑 예약이나 기념일 선물을 챙기느라 지출되던 비용도 완전히 굳었죠. 제 통장의 잔고는 예전보다 빠르게 불어났고 퇴근 후의 시간은 온전히 저를 위한 자기 개발과 재테크 공부로 채워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 인생이라는 포트폴리오에서 불확실한 변수가 제거된 아주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정돈된 일상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안개처럼 내려앉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라는 희주 씨의 평범한 문자. 한 통이 제 효율적인 업무 흐름을 방해한다고 짜증을 내곤 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집안이 견딜 수 없이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금방 치우고 좋네. 식비도 절반으로 줄었고. 그래, 이게 맞는 거야. 감정 소모 없이 내 목표에만 집중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집이 넓게 느껴지지? 냉장고를 열면 희주 씨가 제 건강을 생각해서 채워두었던 채소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유통기한이 지난 손실분이라 생각하며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도 함께 버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까워했던 데이트 비용과 시간들이 사실은 제 인생의 온기를 유지해주던 최소한의 유지비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근사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소소한 농담을 나누며 웃는 연인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저 사람들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군이라며 비웃으려 애썼지만 정작 제 시선은 그들의 행복한 표정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숫자로 된 자산들이 그들의 가난하지만 뜨거운 웃음보다 가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제가 이룬 작은 성취나 기쁜 소식을 전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주식 그래프가 상향 곡선을 그려도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벽과 정적뿐이었죠.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은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결코 메울 수 없는 인생의 치명적인 결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듯 제 하루를 돌아보았지만 기록할 수 있는 건 지출 영원, 수익 발생이라는 무미건조한 숫자뿐이었습니다. 마음의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저는 여전히 숫자가 주는 안도감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눈에 보이는 통장이 아니라 내 곁에서 숨쉬는 사람의 온기였다는 것을 깨닫기엔 제 오만함의 벽이 아직은 너무 높았습니다. 희주 씨와 헤어진 지 반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단지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그곳은 향후 몇 년 안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금싸라기 땅이었죠. 제 인생의 포트폴리오가 계획대로 착착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엔 희주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위 말하는 조건이 저보다 훨씬 부족해 보이는 아주 평범한 차림의 어떤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가 트럭에서 파는 붕어빵을 나누어 먹으며
아이처럼 깔깔거리고 웃더군요. 제 기준으로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 낭비였고 품격 없는 데이트였죠. 아니 왜 저런 곳에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지? 내가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을 때보다 지금 저 여자의 표정이 왜 훨씬 더 밝은 거야? 나레이션. 저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정교한 데이터로는 도저히 산출되지 않는 결과값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제공했던 최고의 환경과 완벽한 미래 설계는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갈구했던 건 비효율적이지만 밤새도록 이어지는 시시콜콜한 수다, 아무 이유 없이 건네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계산 없이 자신을 온전히 던져주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최고의 상품을 제안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최고의 나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아꼈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진심을 숨겼던 제 모습이 그제야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리스크를 피하려다 보니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인 진정한 연결마저 놓쳐버린 겁니다. 그날 저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비싼 것을 헐값에 팔아치운 가장 멍청한 장사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희주 씨의 행복한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방 서재에 앉아 엑셀 창을 닫았습니다. 화려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저를 위로해주던 모니터 빛이 그토록 차갑게 느껴질 수 없더군요. 저는 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온전히 주었다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딱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진심을 내비쳤죠. 그 비겁한 계산이 결국 저를 이토록 완벽하게 고립시켰다는 사실을 이제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결국 내가 관리했던 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내 알량한 자존심이었어. 희주 씨가 말한 파산은 내가 그녀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내 영혼이 텅 비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였는데 나는 끝까지 이기적인 투자자였구나. 사랑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행위입니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시간을 쏟고 내 소중한 에너지를 상대의 기쁨을 위해 낭비하는 것. 그 낭비야말로 사랑의 본질이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유일한 마법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대의 연봉이나 집안 배경 같은 재무제표는 꼼꼼히 따졌으면서 정작 그 사람의 눈물 뒤에 숨은 사연이나 작은 꿈 같은 진짜 가치에는 단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장부에는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번져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시간과 감정들이 사실은 나누지 않아 썩어버린 독이 되어 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숫자가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간 버스 뒤에서 후회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은 없겠죠. 그럼에도 저는 이 아픈 후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인생의 가장 혹독한 연체 이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저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하루를 보냅니다. 여전히 숫자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지만 퇴근길에 마주치는 노을의 색깔이나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에 마음을 뺏기는 비효율적인 시간들을 기꺼이 허락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이득을 줄지 계산하기보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조금 더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게 된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예전의 습관이 튀어나와 손익을 따지려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빗속으로 사라지던 희주 씨의 뒷모습과 붕어빵을 나누며 환하게 웃던 그녀의 표정을 떠올립니다.
사랑은 정교한 설계도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서툰 손길로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작은 화초와 같다는 것을 이제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는 대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해요. 용건은 없지만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잘 지내냐고 묻는 그런 비생산적인 통화 말이죠. 그게 진짜 사는 거니까요. 더불어 사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장부에는 지금 어떤 항목들이 적혀 있으신가요? 혹시 저처럼 사랑마저 투자라고 생각하며 진심을 아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은 리스크를 피할 때가 아니라 기꺼이 그 리스크 속으로 뛰어들어 나를 내어줄 때 비로소 가장 큰 기적을 선물합니다. 숫자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들, 그것은 계산기 너머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낭비하더라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조건 없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이라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빛나는 종목은 결국 진심이라는 이름의 사랑이니까요. 제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